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661회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지지의 합충, 형해파, 신살 이렇게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만은 요 사이 와서는 가능하면 쭉 늘어놓는 것보다는 키포인트만 몇 개 알아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지지의 합형충, 해파, 신살 같은 걸 알고 싶으시면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명의 경우에, 이 기묘의 경우는 기토가 여명일 경우에 응음률, 쉽게 말하면 사주에 맞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기묘가 남명이라고 하더라도 맞지만 여명의 경우에 특히 잘 맞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묘일주인 사람이 오화를 만나는 경우, 바로 전형적인 진도화살입니다. 묘가 오화를 만나면 큰 스캔들이 생기든지 끝나든지 말썽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묘가, 기묘의 묘는 기토에 대해서 평관입니다. 평관이 도화살 행운을 만날 경우, 묘가 오를 보는 경우, 오가 묘를 보는 경우는 도화에 해당됩니다. 평관이 도화살을 만나는 경우를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백발백중 패가망신하는 꼴로 갑니다. 그러니 특히 기묘이신 여명의 경우는 오가 들어오는 해, 병오년, 무오년, 오가 들어오는 해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운으로 오가 올 때 가장 무섭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묘 옆에 오가 앉았습니다. 지금 오화와 묘목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화살 기운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기묘일주인 여명이 옆에 오가 있다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운으로 유금이 옵니다. 정유년, 을유년, 특히 세운으로 올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명이 오면 유와 묘가 부딪혀서 가을의 계절, 가을의 글자 유, 봄의 계절 묘, 새벽의 글자 유, 저녁의 글자 유, 새벽의 글자 묘가 부딪히면 크게 회오리가 일어나는데, 이때 묘유충이 일어나면 묘유충으로 충뿐만 아니고 묘가 오까지 같이 붙들고 흔들리면서 큰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집안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묘는 특히 월제나 시지에 오화가 있는 분은 유금이 올 때 조심하시라 키포인트입니다. 무업하시는 분, 무당하시는 분, 요것만 외워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사주 받아가지고, 사주 8자 받아가지고 올해가 정유년이다,
기후년이다, 얼류년이다 오면 그냥 작살난다고 말씀하셔도 100% 맞습니다. 100%까지 말해도 99%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묘는 아닙니다. 아닌데 기유의 경우도 역시 유금이 자수를 만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관은 아니지만 기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얼류입니다. 얼류 이게 잘못했네요. 기유가 아니라 얼류로 보면 유금은 평관이 됩니다. 기유가 아니고 얼류입니다. 평관이 바로 자수를 만나고 도화살을 보고 있습니다. 월지에 연지에 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는 얼류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엉뚱한 글자를 이렇게 옮겨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가 하다 보니까 미스가 가능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관인 유금이 자수를 보고 도화살의 기운이 잔뜩 들어있는데 묘목이 연지 행운으로 와서 얼묘년, 정묘년 이런 해를 말합니다. 묘유충이 일어나면 얼류일주는 스캔들을 내고 이혼을 하고 사표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칠살도화라고 합니다. 기유가 아니고 얼류라고 일주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했는데 지금 뭐 고치자니까 그렇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유금이 평관인 경우에 도화살이 끼어 있는데, 자, 유와 자가 만나는 것은 도화도 되고 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묘유충이 생기면 그냥 이 사주는 뒤집어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유가 아니고 얼류입니다. 또 도화살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화살 이야기하다가 다 끝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갑신, 개미, 기묘, 정사. 사주를 보면 토가 둘, 목이 둘, 화가 둘, 수가 하나, 금이 하나,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발산의 영역인 금과 화가 대단히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갑목과 기토, 연간과 일간 사이에 계수가 있습니다만은 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가 수가 하나 유일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 해묘미의 묘미 목국 반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수가 월간에 앉아 있지만 이 사주는 거의 대부분 목과 화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거기다가 묘목, 일지 묘목이 연지 신금을 보면 묘신 원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와 불이 활활 타는데 묘신 원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진이라는 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정신 이상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주는 밑에 해묘미가 목국이라, 정사가 아래 위가 화라, 간목이 목이라. 이 사주는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물방울 같은 것은 말라 없어지고 비틀어지고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도화살 문제가 생기면 남명이든 여명이든 간에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큰 스캔들을 만들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예를 들면 소개할 것은, 기묘에 소개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운 거를 소개를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청간표리, 지지표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공부하실 분은 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정미, 기묘, 을해. 이민,
정미, 기묘, 을해. 토가 둘, 목이 셋, 화가 하나, 수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천간의 정임한목입니다. 목의 성질을 정임한목이 돼서 합화격은 안 되더라도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과 임이 합쳐서 목이 됩니다. 취지는 해묘미 목국 삼합입니다. 그러니 이 사주는 사실은 수가 둘 있지만 수는 수의 역할을 못하고 전부 목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목으로 주로 가고 있는 막강한 목이 휘둘고 있는 종격 사주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왕용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종격 사주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목이 이 사주의 팔을 전부 흔들고 있습니다. 정임도 실제는 임수가 재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임 한목에서 목의 역할을 하고 해묘미 모여서 해수도 역시 재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주는 중국의 유명한 설하고 선생이 평주했던 사람인데 청나라 말기 시대 그리고 중화민국 초기 시대에 장관도 하고 큰 지역의 도덕인지 성장인지도 한 오정방이라는 분의 사주입니다. 엄격한 의미로는 정왕용신이다 아니다 할지 몰라도 이 사주는 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이 모든 사주를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일간 기토도 그리고 미토도 토의 역할은 없습니다. 목의 역할을 하면서 관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주로서는 적격이다 라는 것이 설하고 선생의 평주에 있는 사주 명식입니다. 그러니 행운으로 오는 것도 목으로 오는 것이 좋다. 목 이외의 다른 행운은 좋지 않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묘에 관한 공부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많이 보시고 영상 많이 보시면 나중에 금방 사주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책을 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영상을 보아주시기를 여러 번 당부드렸습니다. 책에서는 오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도 있습니다. 3000년 내려온 것을 이리저리 한꺼번에 모아서 짜집기해서 이렇게 내기는 욕망이 커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오류가 있는 점도 양해해 주시고 또 사실 그런 책 이런 책도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들 합니다. 책 사신 분 꼭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기 영상보다도 더욱 촘촘하게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